네, 안녕하십니까. 기초 회로 실험 4주차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강의에서는 전압 분배 법칙에 대한 부분과 전류 분배 법칙, 그 다음에 선형성과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전원 변화는 실험의 내용에 일부 있겠지만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이론을 다루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전압 분배 법칙입니다. 전압 분배 법칙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키르이호프의 전압과 전류 법칙 두 가지를 배웠죠. 여기서 전압 법칙을 이용하는 내용이에요. 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좀 회로를 한번 봅시다. 우리 이 회로에서 잠깐 살펴보면 이 회로가 지금 직렬로 저항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연결되어 있죠. 루프가 하나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의 보존 법칙을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 하나인 경우에 이런 방향으로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압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흐를 수 있는 길이 하나죠. 그래서 이 i라는 값이 일정하게 모두 다 i라는 값이 흐르게 돼요. 이렇게 i가 흐르게 돼요. 그러면 전류 R1에도 i가 흐르고 전류 R2에도 i가 흐르고 저항 R2에도 저항 R1에도 i가 흐르고 저항 R3에도 i가 흐르죠.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여기 이 i가 R1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V 값은 얼마예요? V는 IR이죠. 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I 곱하기 R1이 될 거고, 자, 여기에 V2 값은 V는 IR이 되죠. 그래서 I 곱하기 R2. 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는 V3는 I 곱하기 R3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 전류가 전압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V다 라고 하면 여기는 0V가 되겠죠.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V1만큼의 에너지 V1이 쓰이고 R2의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V2가 쓰이고 그 다음에 R3를 I를 통과시키는데 V3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V가 주어져 있는데 에너지가 이 회로에는 V1과 V2와 V3만큼이 쓰여진 거예요. 자, 그래서 키르요프 법칙에서는 이렇게 되죠. 공급하는 전압과 소모하는 전압, 이 전압이 페루프의 합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다. 그래서 V 여기는 공급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는 소모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는 법칙이 성립하죠. 키르이호프의 전압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V1이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했죠. I 곱하기 R1 이거 V2는 I 곱하기 R2 V3는 I 곱하기 R3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V1은 R 곱하기 I1, V2는 R2 곱하기 I, V3는 R3 곱하기 I 해서 이 우리가 I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V1 플러스 V2 플러스 V3는 V라고 했으니 이것을 다시 바꿔볼게요. R1 곱하기 I 플러스 R2 곱하기 I 플러스 R3 곱하기 I는 V죠. 그러니까 i를 하나로 묶으면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는 V가 되죠. 그래서 i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분의 V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i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 값은 뭐예요? 직렬 연결의 전체 저항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회로와 같은 회로가 됩니다. 이 회로와 같죠. 직렬 저항은 세 개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전압이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구했고
그러면 우리가 전압의 분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인데 전압의 분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자 보세요. V1을 구하면은 R1 곱하기 I였죠. 여기서 R1이 되고 I는 얼마예요? I는 요거죠. 요거 I를 여기에 대입해보면 V가 여기 있고 R1 플러스 R2 플러스 R3 이 전체 저항 분의 R1이 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전압이 어떻게 분배되느냐. R1에는 전체 저항에서 R1만큼의 비율로 전체 전압의 비율에서 그 전체 저항에서 내 저항만큼의 비율로 전체 전압이 분배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V2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저항에서 R2만큼 지금 통과하는 이 R2만큼의 전압 R2만큼의 비율로 전체 전압에서 V2가 V2만큼이 된다. 그럼 V3는 얼마냐? V3는 전체 저항에서 이 회로에 R3만큼의 비율로 되겠죠. 곱하기 전체 전압에서.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V3는 요렇게 됐죠. 지금 요렇게까지 구했어요. 예를 들면 R1이 1옴이고 R2가 2옴이고 R3가 3옴이다. 이 전체 전압에 공급된 것은 6V라고 하죠. 6V라면 자 V1은 얼마다? 전체 저항이 6이니까 6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되죠. 그러면 1V. 자 V2는 얼마냐? 6분의 2 곱하기 6 그래서 2V. V3는 얼마냐? 6분의 3 곱하기 6 3V. 전체를 다 더하면 얼마냐? 6V. 공급된 거는 6V 같다. 키르호프 전압 법칙을 성립하죠. 이렇게 전체 저항에서 내 저항만큼의 비율로 전체 전압에서 차지한다.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압의 분배 법칙이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전체 저항에서 전체 저항 REQ에서 내 저항만큼 내가 통과하는 RI 요만큼에서 전체 전압을 곱하면 내 전압이다. 내 소자에서의 전압이다. 이해됐죠? 자, 전압 분배 법칙. 자, 예제예요. 자, 36V가 공급됐어요. 자, 2옴, 3옴, 자, 1옴, 4옴. 얘는 4VX죠. 4VX는 이거는 종속 전압이죠. 종속 전압. 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걸 앉아 쭉 합쳐보면 풀이를 하면 VX 값을 일단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저항이 4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읽어볼게요. 풀이를 2옴의 저항 양단의 VX가 종속 전압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므로 2옴을 제외한 나머지 저항들을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3옴, 1옴, 4옴을 다 합치면 8옴이 되죠.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회로는 하나의 페루프죠. 이렇게 I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36은 2옴의 VX. 자, 그 다음에 여기 I가 흐를 거니까 플러스 4VX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I가 마이너스 4로 돼 있죠. 마이너스 I 곱하기 8옴. 이게 같다. 이게 뭐예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이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놓으면 VX는 마이너스 2I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를 VX를 다시 I로
마이너스 2i로 바꿔보죠. 마이너스 2i로. 그러면 5vx 마이너스 8i 빼기 6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요거를 요렇게 대입하면 요렇게 되면 그러면 i를 우리가 마이너스 2A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vx는 마이너스 2i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A를 여기를 넣으면 4V가 된다. vx를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vx는 4V, i는 마이너스 2A. 자, 여러분들 부호를 잘 봐야 돼요. 원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게 보통 i로 나타내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줘야 돼요. 부호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류 분배 법칙. 전류 분배 법칙 살펴볼게요. 전류의 분배 법칙은 보통 키르호프 법칙은 뭐예요? 이렇게 전류가 나가는 노드에서 들어오는 노드가 있고 나가는 노드가 있고 해서 들어오는 값과 나가는 값이 같다 이렇게 나타냈죠. i1은 i2 플러스 i3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공급되는 i 회로에서 공급되는 i. 자, 이 회로는 어떤 회로예요? 자, 여기 노드가 하나의 노드죠. 여기도 하나의 노드예요. 그래서 다시 회로를 나타내면 이렇게 i가 흐르는데 이렇게 해서 R1 이렇게 해서 R3까지 하나의 노드를 공유하면서 병렬 관계죠. R1, R2, R3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i가 요렇게 공급되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분배되겠죠. 길이 3개니까. 그러니까 전하는 길이 있는 데 따라 길이로 가요.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분배되느냐라는 거죠. 자, 전하라는 놈은 저항이라는 놈은 무슨 놈이에요? 저항이라는 놈은 전하의 이동을 방해하는 소자죠. 방해하기 때문에 저항이 크면 R이 크면 전하 C가 그만큼 줄어들게 반대로 흘러요. 그러니까 저항 똑같은 양은 어차피 다 흘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A가 같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전하 10A가 가면 나오는 것도 10A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분배되는 길이 3가지죠. 지금은. 그래서 저항에 반비례돼요. 그러면 어떤 반비례 성격이 있느냐? 자, 우리가 요거는 알죠. 그래서 여기 i가 가면 i1, i2, i3로 이렇게 3개로 분배되는데 같은 양이다. 근데 i1은 얼마예요? i는 그러면 여기에 같은 노드니까 여기와 여기는 같은 노드니까 전압이 여기 전압은 V라면 여기는 0V가 되겠죠.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V볼트다. 그래서 i1은 R1분의 V가 되고 i는 R분의 V니까 i2는 R2분의 V가 되고 i3는 R3분의 V가 되죠. 그래서 V는 이 공통인자를 빼면 V는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을 다 더해서 i를 나눠준까 전체 i를 나눠준까 요것을 여기에 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V는 IR 해서 이렇게 전체 저항. 근데 저항의 전체 저항은 역수의 역수죠. 역수에 더하기에 역수가 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저항에 대해서 전류의 분배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저항의 역수에 역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컨덕턴스 여러분들 아마 헤로 시간에 배웠을 텐데 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저항이 요거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전체 저항의 역수에 내 저항의 역수에 비례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전류의 분배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냥 말로 말하면 저항이 크면 클수록 여기 저항이 크면 여기 저항보다 여기에 가장 적게 전류가 흐르고 가장 작은 R3 가장 작다.
R2, R1보다 그러면 가장 많은 전하가 이동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가장 많이 흘러요. 이 예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 회로는 두 개의 전류원과 자 이렇게 전류가 두 개나 있네요. 전류원이 세 개의 병렬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각 전압의 전압 부위와 전압 부위 여기는 같은 노드니까 하나의 노드죠. 여기도 하나의 노드예요. 여기가 V면 여기는 0V. 각 저항에 분배되는 I1, I2, I3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10A가 22A 같죠. 근데 여기는 2A로가 흘렀죠. 그러면 I1, I2, I3 플러스 2A는 12A가 되겠죠. 그러면 2A는 놀로 넘기면 10A. 그래서 I1, I2, I3를 다 합치면 12A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10A가 공급됐어요. 근데 저항이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5분의 1이에요. 자, 이거의 컨덕턴스들은 이거 역수죠. 역수니까 2A, 3A, 5A. 그래서 10S라고 하면 되겠죠. 지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I1은 전체 컨덕턴스에서 내 컨덕턴스 그래서 10분의 2가 된다. 전체 10에서 2 그래서 10A를 곱하면 2A 그래서 여기는 2A가 흐른다. 자, 여기는 I2는 3A 이렇게 똑같이 계산하면 여기는 5A. 자, 보세요. 5분의 1이 가장 작은 거죠. 저항이. 그래서 5 2분의 1을 가장 작은 거죠. 2A 가장 큰 거죠. 그런 2A 여기는 3A. 그래서 가장 크면 가장 적은 전류가 가장 작으면 가장 큰 전류가 흘러야 되는 양 중에 그 비율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이론 강의를 잠깐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앉아서 차분히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선형성과 중첩의 원리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또 약간 새로운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저항은 실제는 선형적인 성격이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실제로는 선형 소자이다 라고 가정해요. 선형 소자라는 건 뭐냐? 선형 소자라는 의미는 회로 X를 K배하면 회로 변수 Y도 K배가 되는 성질을 만족하는 소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X 값을 선형 소자를 통과하면 Y 값이 나오는데 X를 K배해서 넣어주면 출력도 K배 한 것과 같은 걸 의미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 수학적인 식이 있는데 간단하게 요거를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비선형 소자는 그게 아니라 X1을 넣으면 출력 Y1이 나오는데 이 Y1의 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뒤에 B가 하나 붙죠. 그래서 KX1을 넣어주면 여기는 들어가지만 B는 곱해지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K배가 되지 않죠. 그래서 K배가 되지 않으므로 이건 선형 소자가 아니다. 그래서 선형이란 의미가 직선관계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 소자에서 이렇게 제곱돼도 선형 소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K배 되면 K배 예를 들면 10배 하면 10배 20배 하면 20배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10배 하면 100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중첩의 원리는 뭐냐? 선형 회로가 2개 이상의 독립전원에 의해 구동되는 경우 어떤 회로 소자에서의 전체 응답은 각 독립전원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 얻어지는 개별 응답과 합에 같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VS도 공급하고 IS도 공급되죠. 저항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때 전류는 개방을 해요. 그러니까 전류원은 없다라고 가정할 때 끊어요. 이제 아예 선을 끊어버려요.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때에 VS만 공급할 때에 예를 들면 R2의 V값 이런 걸 구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구하고 우리는 R2의 V값을 구하고 싶어요.
요렇게 한번 구하고, 전압은 그대로 단락시켜요. 이렇게 단락시키고, 여기 있었는데 그냥 선을 없애는 게 아니라 단락을 시켜요. 붙여버려요. 이어버려요. 요렇게 하고 전류만 있을 때를 구하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게 중첩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우겠지만 여기서 한번 다시 보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은 그러면 왜 전류원은 끊느냐? 전류원이 있었다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끊어줘요. 전류가 흐르는 길을 없애야 돼요. 자, 전압은 있었지만 제거할 때 그냥 왜 이어주느냐? 이거는 전류는 그대로 흘러줘야 되기 때문에요. 전류는 흐르지만 전압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압은 이어준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중첩의 원리는 어떤 특정한 회로를 해석할 때 여러 개의 독립 전원이 있을 때 독립 전원을 여러 개 있으니까 계산하기 힘들 경우에 하나씩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 회로에서 전류나 전압을 구하는데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고, 전력은 회로인 변수는 전류나 전압의 비선형 함수이므로 중첩의 원리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전력을 구할 때는 사용할 수 없지만 전류나 전압을 구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왜냐? 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선형성을 잠깐 살펴봤어요. 자, 중첩의 원리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하자면, 선형 회로에 두 개의 전원이 인가된 경우에 회로 내의 전류 I를 개념적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V1 플러스 V2 해서 I0 두 개의 전원에 의해서 전류 I0가 같다면, 자, 선형성을 가지기 때문에 V1과 V2일 때를 각각 구해서 요걸 더하더라도 선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더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선형성과 중첩의 원리를 같이 이용하는 거예요. 요런 걸 중첩의 원리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실험을 통해서 자세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4주차 이론을 간단히 살펴봤어요. 다시 조교들과 함께 실험을 하는 동영상을 보면서 앞에서 배웠던,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전압의 분배 법칙과 전류 분배, 선형성과 중첩의 원리 살펴보고 전원 변환도 간단한 실험을 한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주차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실험 동영상 또 다시 곧바로